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뭔가 심각한 표정인데. 그게 오늘 아침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 너도 미스터리 파일럿이라는 유튜브 채널 알지? 응. 예언 관련 영상 많이 올리는 곳 맞지? 왜? 그 채널 운영자가 개인 이메일로 받았다는 예언문이 공개됐어. 그런데 그게 보통 예언이 아니야. 우리나라 명원 스님이라는 분이 직접 보내신 비밀 예언문이라는 거야. 명원 스님?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그 예언문의 내용이 정말 소름 끼쳐. 한국이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왔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뭐라고 했는데?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일 거야. 시처럼 쓰여진 예언문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이 한국 강원도 깊은 산중에서 30여 년간 은둔 수행을 해온 명원 스님은 지금까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로운 인물이다. 1963년생인 그는 젊은 나이에 출가하여 평생을 산중에서 명상과 수행에 전념해왔다. 명원 스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최근 그가 미스터리 파일럿 채널에 보낸 한 통의 이메일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극도로 꺼려했지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강렬한 환상을 받은 후 이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저는 평생 세속과 인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는 이메일에 적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환상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그 환상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를 세상에 알리라고 명령하여 부득이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명원 스님의 수행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며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명상에 잠긴다고 한다. 특히 그는 한반도의 지기와 산천의 기운을 느끼며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한 능력을 개발했다고 스스로 설명했다. 이 땅의 산과 강, 바람과 구름이 모두 저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라고 그는 신비롭게 표현했다. 30년 동안 같은 산에서 수행하면서 이 땅의 기운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명원 스님은 또한 자신이 받은 환상들이 모두 상징적 언어로 표현되어 이를 해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환상만큼은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미스터리 파일럿에게 도착한 운명의 이메일. 2025년 10월 12일 새벽 3시 33분. 미스터리 파일럿 채널 운영자의 개인 이메일함에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산중거사라고만 표기되어 있었고 제목은 한반도의 운명에 관한 긴급한 게시였다. 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발신자는 자신을 강원도 산중에서 수행하는 명원이라는 스님이라고 소개하며 며칠 전부터 받은 강렬한 환상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왜 하필 미스터리 파일럿 채널에 이 메일을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환상 중에 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진실을 찾는 자들에게 이를 전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명원 스님은 적었다. 그 음성은 또한 빛을 찾아 헤매는 조종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미스터리 파일럿을 가리키는 것 같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메일에는 또한 명원 스님이 이 예언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저는 평생 은둔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상은 너무나 강렬하고 절박해서 더 이상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명원 스님이 자신의 예언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점이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환상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개인적인 일들부터 국가적인 사건들까지 모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번 환상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바람이 잠드는 밤, 북쪽 산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명원 스님의 예언은 시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환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가능한 한 그 의미도 함께 해석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환상은 깊은 밤, 한반도를 내려다보는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서술했다. 북쪽의 높은 산들이 모두 잠든 것처럼 고요했고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예언문의 첫 부분은 다음과 같다. 바람이 잠드는 밤, 북쪽 산은 가만히 눈을 감았다. 한반도의 북녘, 잊혀진 골짜기에서 삼색 연기가 피어오르니 푸른 연기는 슬픔이요, 붉은 연기는 분노요, 하얀 연기는 희망이로다. 그 세 줄기 연기는 남쪽 능선 아래에서 하나로 엉켜 머지않아 한 점의 원을 이룰 것이다. 그 속에 서린 기운은 이 땅의 오래된 상처와도 같다. 명원 스님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삼색 연기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세 가지 주요 감정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분단의 슬픔, 억압에 대한 분노,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변화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한 점의 원이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이는 완전함과 통합을 의미하는 동시에 자신의 본명인 원과도 연결된다고 해석했다. 아마도 이 환상을 제가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초승달이 2번 비치는 해, 사람들은 기억을 잃으리. 명원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불길한 부분은 시간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표현들이었다. 그는 이를 초승달이 2번 비치는 해라고 표현했다. 이 부분의 예언문은 다음과 같다. 초승달이 2번 비치는 해, 한반도의 검은 그림자가 내려온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기억들을 잃어버리고 집안에는 또 다른 집안의 그림자가 따라오며 형제끼리 서로를 의심하는 일이 소문처럼 번진다. 남과 북이 서로를 잊고 동과 서가 등을 돌리며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나라처럼 갈라진다. 명원 스님은 이 예언이 사회적 신뢰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초승달이 2번 비치는 해는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2026년이나 2027년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달의 궤도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상징적으로 새로운 시작이 2번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개인적 기억 상실이 아니라 집단적 기억의 소거를 의미합니다. 한국인들이 공유해온 역사의식, 민족의식, 가족의 유대감 등이 모두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형제끼리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도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이 극에 달해 사실상 내부 분열 상태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남녘 끝 바람골, 붉은 돌이 울음을 터뜨리리. 명원 스님의 예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 중 하나는 붉은 돌이다. 그는 이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남녘 끝 바람골에서 붉은 돌이 3번 울리면 3갈래 길이 뚫린다. 하나는 구원의 길, 하나는 파멸의 길, 하나는 미지의 길. 이때 큰 손이 작은 손을 잡을 것이나 작은 손이 큰 손을 거절하면 비가 지나간 들판처럼 외로워진다. 붉은 돌의 울음소리가 그칠 때까지 이 나라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헤매리라. 명원 스님은 붉은 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붉은 돌은 한반도의 심장부, 즉 민족의 핵심 정신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운다는 것은 민족혼이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이고 3번 운다는 것은 3번의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3갈래 길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구원의 길은 진정한 통합과 화해의 길이고 파멸의 길은 분열과 대립이 극에 달하는 길이며 미지의 길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큰 손과 작은 손의 의미에 대해서도 해석을 제시했다. 큰 손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나 강대국을, 작은 손은 일반 국민이나 약소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이 큰 손을 거절한다는 것은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와 새로운 길에 대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북녘 산수유꽃이 피고 지더니 끝내 열매가 맺힌다. 명원 스님의 환상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북녘의 산수유꽃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통일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해석했다. 북녘 산수유꽃이 피면 한 번에 큰 변혁이 일어난다. 꽃이 시들기 전에 남쪽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온 나라에 희미한 솜구름을 흩뿌린다.
이때 큰 스님 한 분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작은 스님 셋이 숲풀 아래 모여 울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산수유 열매가 붉게 익을 때까지 새로운 지도자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리라. 명원 스님은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상세한 해석을 제공했다. 산수유꽃은 이른 봄에 피는 꽃으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북녘에서 핀다는 것은 북한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남쪽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 한반도적 변화를 뜻합니다. 큰 스님이 자리를 떠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기존 지도자의 퇴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일 수도 있고 급작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이어받을 작은 스님 셋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희망적입니다. 작은 스님 셋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는 민간에서, 하나는 종교계에서, 하나는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울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소통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동력 하늘에 세 갈래 번개가 내리리. 명원 스님의 예언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동쪽 하늘의 번개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력 하늘의 첫 번째 번개는 파란 불꽃으로, 두 번째는 흰 구름으로, 세 번째는 무색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한마음이 되어 산과 바다를 잇는다. 그 사이 일본에서는 3번의 파도와 5번의 땅울림, 2번의 불기둥이 오르나 마지막엔 그 흔적조차 바람에 씻긴다. 중국의 용은 둘로 나뉘어 서로 꼬리를 물고 돌며 끝내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사라진다. 이 부분에 대한 명원 스님의 해석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동쪽은 일본을 가리키므로 동력 하늘의 번개는 일본에서 시작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파란 불꽃은 슬픔과 정화를, 흰 구름은 새로운 시작을, 무색은 완전한 소멸이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사회적 격변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흔적조차 바람에 씻긴다는 것은 일본이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에 대한 예언도 흥미롭다고 했다. 용이 둘로 나뉜다는 것은 중국의 분열을 의미하고, 하나는 하늘로, 하나는 땅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체제로 분화될 것을 뜻합니다. 명원 스님의 예언에서 한국 정치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지도자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겨울달이 가장 작을 때 높은 자리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그의 자리는 바람만이 지나간다. 이때 동쪽에서 젊은 매 한 마리가, 서쪽에서 지혜로운 거북 한 마리가, 남쪽에서 온화한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나 셋이 하나의 둥지를 만들어 나라를 이끈다. 명원 스님은 이 예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높은 자리의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최고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망이나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나타날 3명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히 설명했다. 매는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을, 거북은 지혜와 신중함을, 사슴은 온화함과 포용력을 상징합니다. 이 3가지 덕목을 가진 지도자들이 협력하여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기존의 1인 지배 체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의미합니다. 셋이 하나의 둥지를 만든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석을 제시했다. 이는 일반적인 연립정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집단 지도 체제를 의미합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는 다르지만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며 조화롭게 협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의 밤, 북쪽 하늘의 원이 뜨리라. 명원 스님의 예언문은 희망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그는 이 부분이 궁극적인 통일과 평화를 상징한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의 밤, 북쪽 하늘의 원이 뜨면 이 나라의 지도자는 말없이 모든 상처를 보듬는 자가 되리라. 그는 이름이 없으나 백성이 그를 치유자라 부르리. 남과 북의 강물이 하나로 합쳐지고 동과 서의 바람이 같은 노래를 부르며
온 땅에 평화의 씨앗이 뿌려진다. 통일의 기운은 이 밤을 지나야만 완성된다. 명원 스님은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 가장 감동적인 해석을 제공했다. 마지막의 밤은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전야이기도 합니다. 북쪽 하늘의 원은 완전한 통합과 조화를 상징하며 이는 표면적인 정치적 통일을 넘어선 진정한 민족적 화해를 의미합니다. 치유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지도자는 대통령이나 왕 같은 공식적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정신적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에서 나올 것입니다. 통일에 대한 예언도 매우 희망적이었다. 이는 무력이나 흡수가 아닌 자연스러운 화합을 통한 통일이 될 것입니다. 남북의 강물이 합쳐진다는 것은 경제적 통합을, 동서의 바람이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문화적 통합을 의미합니다. 어둠이 깊어지거든 함께 등불을 들어 올려라. 명원 스님은 예언문의 한 구석에 국민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어둠이 이 땅을 덮거든 함께 등불을 들어 올려라. 한 사람의 불빛은 작으나 만 사람의 불빛은 태양과 같다. 서로를 의심하지 말고 서로를 원망하지 말며 오직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 국민의 힘이 모여야만 길이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 산중에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리라. 이 당부에 대해 명원 스님은 개인적인 소회를 덧붙였다. 제가 이 예언을 공개하는 것은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미리 준비하고 서로 단결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특히 그는 개인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큰 변화는 항상 개인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돌보며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언문의 진위성과 반영. 명원 스님의 예언문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그 진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스터리 파일럿 채널 운영자는 몇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먼저 이메일의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실제로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예언문에 사용된 한문 표현과 불교적 용어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깊이 있어 상당한 수준의 불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예언문의 내용이 기존에 알려진 다른 예언들과 묘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리우밍천의 통일 예언, 브랜든 빅스의 지도자 변화 예언 등과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상징적이어서 어떤 사건에든 끼워 맞출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예언가들과의 연결점. 명원 스님의 예언은 최근 공개된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과 묘한 일치점들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리우밍천의 통일 예언, 브랜든 빅스의 정치 변화 예언, 아비냐 아난드의 실현 예언 등과 공통분모가 발견되고 있다. 모든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2026에서 2027년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또한 기존 지도자의 퇴장과 새로운 형태의 지도체제 등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언을 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예언도 공통점이 많다. 대부분의 예언가들이 무력이 아닌 평화적 방식의 통일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 시기도 2026년 전후로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일치점들이 가벼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며 집단 무의식이나 시대정신의 발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명원 스님은 자신의 예언문 말미에 국민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도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올 변화들이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물질적 준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시기에는 경제적 불안정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비상시를 대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보다 정신적,
영적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외부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확신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에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되찾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까지 매번 절망적이라고 여겨졌던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극복해왔죠. 인도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에 거주하는 소년 아비냐 아난드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점성술사이자 예언가다. 그는 베다 점성술의 고대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독특한 능력으로 유명하다. 아비냐 아난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2019년 8월. 당시 14세였던 그가 2020년에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6개월 전에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속 기간과 영향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춰왔다. 아비냐 아난드는 또한 자신의 예언이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저의 목적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 경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 적중률은 세계 점성술계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높다. 그의 가장 유명한 예언인 코로나19 팬데믹 예측 외에도 그는 수많은 국제적 사건들을 정확히 맞춰왔다. 2020년 초 그는 3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봉쇄 조치가 시행되었다. 또한 그는 백신 개발 시기와 팬데믹의 점진적 완화 시점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그의 예언은 주목받았다. 2021년 초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과 급락을 예언했고 실제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그의 예언대로 움직였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상승도 미리 경고했다. 자연재해 예측에서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그는 2021년 인도의 극심한 폭염과 홍수를 예언했고 2022년 파키스탄의 대홍수도 미리 경고했다. 특히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 현상들의 증가를 일찍부터 예측해왔다. 국제 정치 분야에서도 그의 예언은 주목받고 있다. 그는 여러 국가의 정치적 변화와 지도자들의 운명에 대해 예언했고 많은 경우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그의 예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의 최근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세계 전쟁의 종료와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에 걸쳐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전쟁들이 모두 종료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화성과 토성의 배치를 보면 2025년 말경부터 전쟁의 에너지가 급격히 약해집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충돌, 중동 지역의 분쟁들이 모두 정치적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목성의 평화로운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전 세계적 평화가 한반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설적이게도 다른 지역의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는 천체 배치상 한국이 매우 특별하고도 위험한 시기에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될 갈등의 성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도와 파괴력은 실제 전쟁 못지않을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갈등의 본질에 대한 그의 해석이었다. 베다 점성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과 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두 세력 모두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며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아비니 아난드가 예언한 악과 악의 대결에 대해 그는 더욱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한국 내부의 두 거대한 권력 집단 간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한다. 라후와 케투의 영향하에서 한국에 두 개의 강력한 세력이 형성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베다 점성술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했다. 라후는 물질적 욕망과 권력욕을 상징하고 케투는 파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두 에너지가 한국에서 충돌하면서 전례 없는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세력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권력 구조 내에 깊숙이 뿌리박은 집단이라고 묘사했다. 이들은 전통적인 정치, 경제, 언론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국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두 번째 세력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단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존 체제를 완전히 뒤엎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할 방법들이 정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변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두 세력이 모두 국민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양쪽 모두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거짓된 약속을 하고 상대방을 악마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자신들의 권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갈등의 결과에 대해서도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다. 결국 이 중 한 세력이 승리하여 한국의 지도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니 아난드는 완전히 절망적인 미래만을 예언한 것은 아니다. 그는 2027년에 한국을 구원할 특별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목성과 금성이 가장 강력하게 결합하는 2027년에 한국에 매우 특별한 영혼이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지혜와 카리스마를 보일 것이며 성장하면서 한국을 어둠에서 구해낼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미래의 지도자에 대한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기운을 가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의 존재만으로도 평안함을 느낄 것이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통찰력을 보일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이 아이는 10대 후반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한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가 가질 도덕적 순수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욕이나 물질적 욕망에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국 국민의 행복과 평화만을 추구할 것이며 그의 진정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자의 등장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7년에 태어나더라도 실제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 20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아비니 아난드는 한국의 혼란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중국의 지도자가 2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수성과 화성의 대립 배치로 인해 중국에서 권력 분할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의 단일 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2명의 지도자가 서로 다른 지역과 세력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에 대해서는 현재 권력 구조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사람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과 전통적인 공산당 세력을 대표할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며 기존 체제 유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람은 상하이나 광둥성 등 남부 경제발달 지역에서 나올 것이며 더욱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젊은 층과 기업가들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두 지도자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처음에는 평화로운 권력 분할처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세력 간의 대립이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경제 정책과 대외 관계에서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분열이 중국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점이다. 외부에서는 하나의 중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일본에 대한 예언은 그의 모든 예언 중에서도 가장 암울하고 구체적이다. 그는 일본이 앞으로 연속적인 자연재해를 겪게 될 것이며 이것이 일본의 마지막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성과 라후의 강력한 결합으로 인해 일본에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일본에 내려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재해의 구체적인 순서와 횟수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언했다. 먼저 3번의 대규모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북 지역, 두 번째는 서남 지역, 세 번째는 도쿄만 일대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5번의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인데 모두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단층대에서 발생하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화산 폭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2번의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후지산이고 다른 하나는 규슈 지역의 화산입니다. 특히 후지산의 폭발은 일본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재해 이후 일본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 연속적인 재해들이 모두 끝난 후 제가 점성술로 일본의 미래를 보려고 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그는 이를 카르마의 법칙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베다 철학에 따르면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일본이 과거에 행한 많은 행위들, 특히 다른 민족들에게 가한 고통들이 이제 카르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와 2차 대전 중의 행위들을 언급했다. 한국,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벌인 침략과 학살, 그리고 자연 파괴 행위들이 모두 우주적 차원에서 기록되어 있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군국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정책을 지속하는 등 자연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일반 국민들은 죄가 없지만 집단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참회와 변화가 있다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해의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모든 재해들은 2026년부터 2032년 사이에 집중될 것입니다. 특히 2028년과 2030년이 가장 위험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의 내부 갈등, 중국의 분열, 일본의 재해가 모두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다. 목성의 이동으로 인해 동아시아의 권력 균형이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안정된 구조가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내부 갈등으로 고통받지만 결국 이를 극복한 한국이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이며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중국의 분열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하나의 강력한 중국이 두 개의 약한 중국으로 분할되면서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다시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약화 또는 소멸은 태평양 지역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며 호주, 인도 등의 역할이 커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중국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며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아비니 아난드는 모든 격변이 2030년대의 새로운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시기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명명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은 내부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며 중국은 분열을 통해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전망을 제시했다. 일본이 모든 재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변화도 예언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종료되고 다극화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특히 인도와 한국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30년대에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어 인류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기술 혁신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비니 아난드는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의 준비 사항들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외부의 혼란이 아무리 심해도 개인이 정신적 안정을 유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준비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경제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므로 개인들은 저축을 늘리고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내부 분열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개인적 이익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한 강대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아비니 아난드는 자신의 예언이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겪게 될 시험은 분명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그는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 민족이 가진 강인함과 지혜를 생각할 때 이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2027년에 태어날 구원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비록 그가 실제로 지도자 역할을 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한국에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나타나 한국을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주적 관점에서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개별적인 사건들만 보면 혼란스럽고 무서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류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산고의 과정입니다. 아비니 아난드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도우며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와 도덕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 직업 출신일 것이다. 백두산에서 모두가 놀랄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계속 심각한데 또 무슨 예언 영상이라도 봤어? 그게 이번엔 정말 충격적이야. 이유밍천이 백두산에서 2마리의 봉황을 봤다는 환상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정말 소름 끼쳐. 백두산에서 봉황? 그게 뭔 소리야? 중국 쓰촨성 깊은 산골에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13세 소년 예언가 리우밍천이
최근 백두산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0월 초 자신의 비밀 계정을 통해 이 특별한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다. 저는 명상 중에 영적으로 백두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백두산은 한민족의 영산이자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위치한 신성한 산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답고 의미 깊은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리우밍천에 따르면 그는 평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 한국과 북한의 운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해왔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70년 넘게 분단된 상태로 있는 민족이 언제,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는 단편적인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반도의 미래를 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백두산 환상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환상 중에 백두산 천지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백두산에서 느낀 에너지에 대해 감동적으로 묘사했다. 백두산에는 정말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느끼는 자연의 기운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민족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에너지였습니다. 그 에너지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리우밍천의 환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두 마리의 봉황이 등장하는 장면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매우 상세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했다. 갑자기 백두산 천지에서 두 마리의 봉황이 날아올랐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했다. 첫 번째 봉황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몸에는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음과 양의 기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서로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빛깔이 장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황에 대한 묘사는 더욱 흥미로웠다. 두 번째 봉황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이었고 가슴 부분에는 별 모양의 무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이 봉황에게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날개만 있고 왼쪽 날개는 없었습니다. 리우밍천은 처음에는 이 장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곧 깨달음이 왔다고 증언했다. 태극 문양의 봉황은 대한민국을, 노란 별 모양의 한쪽 날개 봉황은 북한을 상징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봉황의 상태는 현재 남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해석했다. 태극 봉황은 완전한 형태로 자유롭게 날 수 있지만 별 모양 봉황은 한쪽 날개가 없어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현재 남한은 자유롭게 발전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리우밍천의 환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두 봉황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두 봉황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서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했다. 태극 봉황이 먼저 별 모양 봉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극 봉황이 자신의 왼쪽 날개를 별 모양 봉황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순간 별 모양 봉황도 완전한 모습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두 봉황은 서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봉황은 이전의 두 봉황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크기는 백두산 전체를 덮을 정도였고 빛나는 정도도 태양과 같았습니다. 합쳐진 거대한 봉황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더욱 장관이었다. 새로운 봉황은 태극의 음양과 별의 빛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몸에서는 무지개 같은 오색 빛깔이 나왔고 날개를 펼칠 때마다 온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신성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봉황이 한 일이었다. 거대한 봉황은 날개를 크게 펼치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에서 수많은 빛의 가루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의 가루는 한반도 전체에 내려앉았고 그것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는 통일된 한국이 온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우밍천은 자신의 환상을 바탕으로 남북 통일의 구체적인 시기까지 예언했다. 그는 2026년 중순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 시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백두산의 기운과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가 2026년 중순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제가 환상에서 본 바로는 그 시기에 우주적 차원에서 한반도에 특별한 에너지가 집중될 것입니다. 이는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이 시기의 특별함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2026년은 여러 가지 우주적 주기가 겹치는 해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적 순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지구 자체의 에너지 변화가 모두 하나로 수렴되는 시점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수십 년 후에 나올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또한 통일이 가벼운 정치적 합의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통일은 영적 차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통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2026년은 바로 그런 영적 통일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는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봉황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것처럼 남북한도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무력이나 강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남북 통일 이후 한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남한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남한만으로는 세계를 주도하기에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물론 남한도 놀라운 발전을 이뤘고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려면 더 큰 영토와 자원, 그리고 인구가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통일이 가져다줄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북한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자원과 인력과 결합되면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가 창출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경제 규모에서 세계 5위 안에 진입할 것이고 기술력에서는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남한이 지금까지 이룬 성과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다. 남한이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인정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 각 시대마다 한국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여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지도자의 특이한 기운 구조. 리우밍천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지도자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지도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이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개인의 카리스마나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한국의 지도자는 반드시 국민들의 힘이 모여야만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지도자가 빠르게 몰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은 지도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집단 에너지 시스템 때문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독특한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서구의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공동체적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될 때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남북한 주민 7천만 명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을 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진정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통일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이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통일이 이뤄지기 전에 한국 국민들이 정확히 절반과 절반으로 나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는 일반적인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가치관, 세계관, 미래관에서의 근본적인 대립이 될 것입니다. 이 분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제가 환상에서 본 바로는 그 분열의 정확한 원인이나 내용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운명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분열이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열의 규모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국민들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뉠 것입니다. 한쪽은 완전히 다른 쪽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대립할 것이고 사회 전체가 마비될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지도자를 민족의 치유자라고 명명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는 공식적인 권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르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배경도 가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일 것입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열된 국민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의 등장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분열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거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등장과 함께 한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중국 지도자의 돌연한 실종. 리우밍천의 예언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부분은 중국 지도부의 급격한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현재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종적을 감출 것이라고 예언했다. 중국의 현재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단언했다. 이는 사망이나 사고가 아닌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은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큰 정치적 압박이나 개인적 깨달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 사이에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전체가 큰 충격에 빠질 것이고 권력 공백 상태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지도자 실종의 배경에 대해서도 분석을 제시했다. 중국 내부의 여러 문제들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현 지도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사회 불안, 국제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실종 후의 상황이었다.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중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는 중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군인 출신 장군의 부사. 리우밍천은 실종된 지도자의 후임으로 군인 출신 장군이 중국의 새로운 주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변화가 2027년 3월에 공식화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군인 출신의 장군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 사람은 현재 중국 군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중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부상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가질 것입니다. 더욱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대외 관계에서 큰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군인 출신답게 강력하지만 동시에 유연한 외교를 구사할 것입니다. 권력 이양 과정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2027년 3월에 열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 장군이 정식으로 국가주석에 선출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며 중국 정치 시스템의 큰 변화를 의미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중국 전체에 미칠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도자 하에서 중국은 더욱 안정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중국의 기운 변화와 두 가지 가능성. 리우밍천은 2027년 3월 지도자 교체와 함께 중국의 근본적인 기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는 이 변화가 두 가지 가능한 경로 중 하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다. 2027년 3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변화를 통한 안정화이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자연재해를 통한 강제적 변화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새로운 군인 지도자가 성공적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고 개혁을 추진한다면 중국은 새로운 황금 시대를 맞을 것입니다.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사회 안정을 되찾으며 국제적으로도 존경받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더욱 극적이었다. 만약 정치적 변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하늘이 직접 개입할 것입니다. 중국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며 이를 통해 강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지진, 대홍수 또는 화산 폭발 등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클 것이며 중국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어떤 경로를 따르든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년 이후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자신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백두산에서 본 두 봉황이 하나가 되는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했다. 그 장면은 분열과 갈등이 결국 통합과 조화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민족도, 동아시아도, 그리고 전 세계도 결국 그런 아름다운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통일 전에 있을 분열의 위기도 모두 더 큰 통합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듯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모여서 민족의 운명을, 나아가 세계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움과 분열보다는 사랑과 통합의 마음을 가질 때 제가 본 아름다운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백두산 봉황 환상과 그에 따른 예언들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통합과 화해, 평화와 협력의 정신은 분명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임에 틀림없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통일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한 민족의 여정에서 그의 예언이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예언가, 또 그런 얘기야? 너 요즘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이 사람이 전 세계 3대 전쟁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중 2개는 언제 끝날지까지 정확히 말했어. 그럼 세 번째 전쟁은 뭐라고 했는데? 그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이야. 보이지 않는 전쟁이래. 그것만이 아니야. 일본에 엄청난 지진이 오는데 이번에는 불과 연기를 동반한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완전히 사라지고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예언도 했어.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42세의 브랜든 빅스는 지난 5년간 국제 정세에 관한 정확한 예언들로 주목받아온 현대 예언가다. 그는 자신을 예언가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한다.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 전 세계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특히 기독교 공동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브랜든 빅스는 또한 개인적인 예언보다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류 전체에 관한 거시적 예언에 더 집중한다. 그는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믿으며 이 시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브랜든 빅스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의 지정학적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2년 초 그는 동유럽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의 예언과 일치했다. 특히 그는 이 전쟁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또한 전쟁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상했지만 그는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과 장기전 양상을 정확히 예측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예언도 주목할 만하다. 2023년 여름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는 이 충돌이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도 예언했는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들도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그는 2023년 초에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한 그는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과 동부 지역의 허리케인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언을 해왔다. 경제 분야에서도 그의 예언은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3년 말에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에서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브랜든 빅스의 최근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3대 전쟁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 그는 지난 10월 초 자신의 채널을 통해 이에 대한 상세한 환상을 공개했다. 저는 환상 중에 지구 위에 3개의 큰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시작했다. 그 중 2개는 점차 작아지며 꺼져가고 있었지만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불씨들이 튀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에서 그가 본 3개의 불꽃은 각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각각의 전쟁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종료 시점과 방식도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이 세 전쟁이 단순히 개별적인 분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각각의 전쟁이 끝나는 방식과 시점이 향후 국제 정치의 판도를 결정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전쟁의 결과가 21세기 후반기의 세계 질서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이 세 전쟁이 모두 끝난 후에야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평화가 될 것이며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협력과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랜든 빅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6년 4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이 예언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다. 저는 환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들판에 봄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그 꽃들은 일반적인 봄꽃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특별한 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서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만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종료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2026년 2월부터 양측 간의 비공식 접촉이 시작될 것이며 3월에는 국제사회의 중재하에 정식 협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4월 중순경에 최종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쟁 종료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국 모두 경제적, 인적 피해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전쟁 지속의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하면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평화협상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화협정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일부를 잃게 되지만 대신 NATO 가입과 서방의 대규모 재건 지원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일정 부분의 영토를 확보하지만 국제적 고립과 경제 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전쟁 이후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한 예언이었다. 평화협정 체결 후 10년 이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시 경제적 협력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재개되면서 양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종료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예언에 대해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했다. 저는 환상에서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서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비둘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기 색깔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두 민족 사이의 평화가 찾아올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종료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11월 초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중재 노력이 시작될 것이며 특히 아랍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평화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12월 중순경에는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크리스마스 직전의 인질 석방과 함께 사실상의 전쟁 종료가 선언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전쟁의 종료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입니다. 동시에 하마스 측도 조직의 존속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 종료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가자지구는 국제사회의 공동관리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대규모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영토와 주권에서 일정한 양보를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평화가 중동 전체에 미칠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는 중동의 다른 갈등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이 지역 전체가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세 번째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전쟁이 전통적인 무력 충돌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저는 환상에서 거대한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했다. 그 네트워크 안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도중에 가로채지거나 변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보 전쟁의 모습입니다. 이 사이버 전쟁의 주체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환상에서 저는 큰 대륙과 작은 반도를 보았습니다. 큰 대륙에서는 거대한 용이 작은 반도를 향해 불을 뿜고 있었고 작은 반도에서는 지혜로운 거북이가 용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 환상이 중국과 한국 사이의 하이브리드 전쟁을 의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브랜든 빅스 자신도 이러한 해석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대륙은 중국을, 작은 반도는 한국을 상징하며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쟁과 갈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전쟁은 총알이나 폭탄 대신 정보와 데이터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해킹,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 여론 조작 등이 주요 전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전장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그리고 각종 디지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전쟁의 지속성이다. 물리적 전쟁과 달리 사이버 전쟁은 명확한 승부나 종료점이 없습니다. 드문의 시간 365일 계속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며 일반 시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이 전쟁이 여러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 전쟁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서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산업에서 중국의 견제가 강화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전쟁이다. 중국이 한국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것이며 동시에 자국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특히 오지, 육지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 전쟁이다. 중국이 한국 내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한국 사회의 갈등 요소들을 증폭시키려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이버 공격의 본격화다. 중국이 한국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정부 기관과 기업의 중요 정보를 탈취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도 자체적인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국제적 차원의 전쟁이다. 이 갈등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끌어들이면서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각국이 편을 나누어 새로운 형태의 냉전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일본에서 일어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예언을 했다.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이 경험한 어떤 지진과도 다른 성격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는 환상에서 일본 열도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땅의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 틈에서 불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마치 지하에서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재앙의 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진도는 9.0을 넘어설 것이며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진과 함께 화산 폭발이 동반되어 복합적인 재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재앙이 일어날 지역이다. 그는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 도시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도쿄만 일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재앙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6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8월에서 10월 사이의 기간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재앙의 영향은 일본 국내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아시아 전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재앙이 일본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했다. 큰 시련을 겪은 후 일본 국민들이 더욱 단결하게 될 것이며 재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와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한국에 대한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치 지도력의 급격한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곧 한국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환상에서 한국의 최고 권력자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완전히 사라져서 어디에도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망이나 사고가 아니라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 은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 사이에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러한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스캔들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는 3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두 한국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 사상 전례 없는 연합정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명의 지도자의 특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첫 번째는 젊은 개혁가로 기술과 혁신을 통해 한국을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많은 외교관으로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전문가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처음에는 혼란과 불안이 있을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변화가 한국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한국은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가가 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에 등장할 3명의 지도자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예언했다. 그는 이들이 전통적인 대통령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부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3명의 지도자는 각각 내정, 외교, 경제를 담당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은 함께 논의하여 내릴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는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가 될 것이며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더욱 균형 잡힌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의 변화, 일본의 재앙, 그리고 한중 하이브리드, 전쟁이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질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이 자연재해로 약화되고 중국이 사이버 전쟁에 집중하는 사이에 한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의 혁신적인 정부 시스템과 강력한 사이버 방어 능력이 다른 국가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중심의 새로운 지역 협력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이 보여주는 제3의 길이 다른 중소국가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미중 양극 체제에서 벗어난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일 것이며 이는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남북 교류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모든 변화가 2027년에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해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원년이라고 명명했다. 2027년이 되면 세계의 전쟁이 모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완전히 종료되고 한중 하이브리드 전쟁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가 상대적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세계의 전쟁이 종료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류는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현재 국제 정세의 흐름을 고려할 때 그의 경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변화의 시대를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다.